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6일 오후 지역 학원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번 명령은 부천 어학원발 집단 감염의 확산세가 점차 심각해지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내린 조치입니다. 부천 시내 학원 관련 종사자는 강사와 직원 등을 포함해 모두 7천여 명입니다. 계양구에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10년 넘게 방치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계양 문화부지 이야기인데요. 주변 상가와 주택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지만 유독 문화부지만은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던 중 계양 문화부지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데요. 약 9개월이 지난 지금 개발 진행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난해 계양 문화부지가 국토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재 그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지난해 9월에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제 좀 올해 상반기 중에는 개발의 대략적인 방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들 예상을 했는데 사실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진척된 내용은 없고요. 네, 지난해 국토부는 계양 문화부지에 대해 공익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개발 정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국토부와 LH 그리고 인천시, 토지주 사이에는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고 이런 정비 방향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중에 LH 용역을 통해서 이런 정비 방향이 좀 결정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토지주와 국토부 간의 입장이 달라서 사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토지주의 입장이 다르다는 게 국토부 정비 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이 국토부가 정비 사업을 선정을 했으면 이제 여기가 정비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토지주는 이런 정비 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사실 이게 국토부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이런 사업을 스스로 진행할 수 없을 때 여기 LH가 토지를 매입해서 행복주택 등의 어떤 그런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토지주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 토지를 매입한 업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우리는 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움이라든가 LH와 함께 공동 개발하는 방식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업체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러 번 업체가 밖에서 하려고 했지만은 수익 자체가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방치되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조금 더 수익도 나고 수익이 난 걸 저희도 이제 시나 구에 기부 체납도 하고 수익을 내서 그럼 수익을 내려면은 주상복합으로 해서 이것을 했을 때 조금 수익이 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상 문화집회시설 용도인 해당 부지를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실제로 그동안 문화부지를 개발하려던 업체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문화시설을 짓는 게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 그동안 지체되다가 이런 개발들이 무산된 사례가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용도 변경이 진짜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게 꼭 왜 이번에만 이렇게 용도 변경을 했느냐 해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토지주가 이 정부의 정비 사업에 반대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개발이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계양구라던가 인천시가 이걸 정비 사업으로 갈지 아니면 정말로 용도 변경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특히 또 10년 넘게 흉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지역 상권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관련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계양구에 오랫동안 이렇게 문화부지로서 방치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저렇게 흉물로 남아 있으니 이렇게 지역의 흉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계양 문화부지 이번에는 주민들 바람대로 좀 새로운 모습으로 개발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일 오전 9시 50분쯤 계양구 서운산업단지에 있는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차가 쓰러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가 사다리차에 올라 지상 3층 규모의 공장 건물 외벽에 유리를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리 부착 작업 중 사다리차가 쓰러져 일어난 사고로 보고 건설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에 대한 계획을 담은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5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122개 사업이 담겼습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에는 김포와 부천 구간으로 확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포함한 15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은 추가 검토 사업에 올렸으나 노선이나 차량 기지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너무 징그러워요. 세균이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앞서 짧은 영상 보셨는데요. 도심 속에서 사람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동물 비둘기는 이렇게 세균을 옮기거나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불청객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 비둘기는 약 5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지 오래지만 이 관심에서 멀어지다 보니 관리는 힘든 지경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 상동의 한 건물 외벽을 따라 비둘기 수십 마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한 시민이 먹던 빵을 나눠주자 일제히 한 곳으로 모여들기도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냥 막 꾸벅꾸벅 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에 비둘기가 겁이 없어가지고 무서워요. 너무 뻔뻔해 보여. 약간 사람들 지나가는데 별로 안 놀라고 그냥 쓱 지나가요. 이번에는 누군가가 포대에 담긴 사료를 가져와 길거리에 먹이를 흩뿌립니다. 유해동물 치는데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미지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때문에 개체수가 늘면 안 된다. 잘못된 일단 생각으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시민은 부천을 포함해 인천과 안산 등을 주기적으로 돌며 비둘기 먹이를 챙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쟤들 실질적으로 배고파하거든요. 너무 배고파니까 그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틀에 한 번씩. 인천 부평 도심.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버리고 간 쓰레기 주변으로 비둘기가 몰려듭니다. 이렇게 기류의 먹이로 연명하는 비둘기는 때때로 사람이 사는 아파트까지 찾아 들어와 둥지를 틀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퇴치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까지 생겨났습니다. 아무래도 뭐 배설물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시는 건데 문도 못 여시고 실외기에 영향도 가고요. 그러니까 실외기가 고장이 난다거나 하루에 한 20통 정도 전화를 받거든요. 피해는 또 있습니다. 비둘기 배설물이 승용차를 가득 뒤덮은 모습입니다. 비둘기 떼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 결국 이곳에는 퇴치 목적으로 전기줄 따라 버드 스파이크까지 설치해야 했습니다. 인근 골목에서는 죽은 비둘기 사체로 인해 거리로 흩날리는 깃털들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이렇게 비둘기가 도심 미관을 해치며 악영향을 끼치자 환경부는 지난 2009년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비둘기 개체수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원과 주택가 등 주요 서식지의 둥지를 제거하고 인위적 밥 챙기기나 먹이 판매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상 번식을 한 비둘기가 결국 사람에게 치명적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배설물 중에 곰팡이균 사람의 폐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뇌수막염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집단으로 이렇게 무리를 져서 이렇게 생활하는 비둘기 습성상 이게 배설을 하게 되면 균 포자가 이렇게 공기 중으로 떠돌면서 이제 호흡기로 이제 전염이 되는 그런. 집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지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골칫거립니다. 아직 관련 조례도 없어 막상 지자체에서 개체수 관리나 실태 조사를 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비둘기가 유해조수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법규나 조례에 대한 그런 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따로 도움드리는 부분은 없으시고.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그 사이 몸집을 불린 비둘기는 결국 사람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0년 전 유해 야생동물 지정 이후 미흡했던 집비둘기 관리 대책을 지역에서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경기도 내 10인 미만 제조업체의 수익성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은 도내 10인 미만 제조업체는 10만 8천여 개, 종사자는 40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종사자 1인당 영업이익률은 10.9%로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은 10인 미만 제조업체의 작업 환경 스마트화와 전문성 강화 등으로 생산성과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포시의회에서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는데요. 한종우 김포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걷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 보행 중 안전사고가 이에 또 급증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길을 걷는 사람들을 우리는 스몬비라는 말로 칭합니다. 스몬비는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데요. 이런 신조어가 생길 만큼 보행 중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요. 보행자 스스로가 위험을 인지하고 보행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고요. 안전사고 발생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 주요 개정 사항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요. 보행 안전 문화 확산 조항 신설로요.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인식 함양을 위해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고요. 교통 법규 및 기초질서,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보행자의 의식 개선 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네, 기대되는 효과까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우선은 보행 안전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강화되리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해 특히나 어린이 보행 안전 문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자료를 보면요.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비율은 줄었지만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인한 사고율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시장의 의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를 신설할 예정이고요. 그 이유는요. 최근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스몬비 키즈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어린이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함에도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종우 김포시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포시 의원들이 정부의 광역교통 대책을 두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포시 의원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김포 시민들의 요구에도 김포시의 교통 수요와 현실을 무시한 광역교통 대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김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광역교통 대책을 재수립하고 교통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포시에는 서울시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역 상수도 관리 당국이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방제 훈련에 나섰습니다. 부평 정수사업소는 6일 실제 기름 유출 상황을 가정해 비상 연락 체계와 현장 조사, 방제 작업과 수질 검사 등 단계별 대응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수돗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사고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